책방 통통 사람을 읽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강태하자는 편이요. 너무나 방대해서 무편집으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한번 엮어봤어요. 보면 70대 중반이심에도 어떤 데는 미소가 소년 같으세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쑥스러워하시잖아요. 네, 제가 강태지 이사장님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20년 활동을 올해 지금 21년째인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으세요 빨리. 이렇게 이제 지역과 동행하는 시민운동을 참 오래 하셨어요.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맨 앞에 놓은 거 가장 길게 또 대표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관심거리가 되겠는가, 뭐 겸양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자사전식인가 회고록식인가 이런 것이 유행한다 할 적에도 내가 그걸 쓴다면 누가 읽어볼까. 그래서 저는 팔리는 책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 이런 아주 야무진 각오로 책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김은숙 선생님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해서 상생초문 운동을 뒤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아무리 중등 교사 출신이고 또 충북에서 첫손 뽑히는 시인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열성적이고 정열적이고 또 이렇게 찬찬하고 이거는 어떻게 사는 편들인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철저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은숙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때문에 제가 차마 회피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에 오신 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나누시는 말씀마다 한 땀 한 땀이 어디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객석을 무지하게 많이 오셨는데 서점에 있는 그 의자는 모두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꽉 자리를 잡혔는데 소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10분 분량의 강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빠른 화면으로 약간 돌리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점 내보고요. 뒤에 맨 뒷자리 듬성듬성 자리 갖고 앉아 계시죠. 이렇게 어디를 빼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병풍도 주고받고 하죠. 눈물을 머금고 요 부분만 잘라냈어요. 시민재단에서도 몇 분 오늘 오셨는데 시민재단은 그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재단, 펀딩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다양한 그 계층으로부터 기금을 모아가지고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참여연대가 시작됐죠. 직지사키 운동을 벌여서 아마 청주 시민들 누구나 직지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사실은 직지를 제대로 아는 분은 또 별로 없어요. 역대 시작인들도 직지를 제대로 몰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지의 인류 문화사적 가치를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금속활자 인쇄술이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꾼 지난 1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도가 있었어요. 한글이죠?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발명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진짜 발명국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런데 금속활자 인쇄술이라는 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대량 생산, 대량 보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서구사회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그런 엄청난 그 변화를 초래한 것이 금속활적 인쇄술이에요. 지금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고쳐지고 그 의미 이런 것이 제대로 기술되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청주 사람에 대한 것이건, 뭐 청주는 뭐 이래서 좋다, 또는 뭐 어떤 게 불편하다, 뭐 이렇게 청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군국초에 조선 팔도를 나누어서 사대성어로 그 특징을 이렇게 집어냈는데 우리 충청도는 청풍령어라고 했죠. 세상에 맑은 바람, 밝은 달 이거보다 더 높은 찬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 전추세리라고 바뀌어요. 전추세리가 뭔지 아시나요? 오로지 세도와 재리, 돈만 밝힌다, 따른다.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외배 문물을 많이 접하면서 포용을 하는 문화, 중용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포용과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고장에 매우 좋은 그런 덕목이다. 그리고 어느 고장이든지 다 충신열사가 많이 나온 고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장이야말로 충신열사, 의료의 고장, 의병, 의료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용의 미덕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청주고 우리 충청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한 번도 왕도가 되어본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거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지향 의식이 강해요. 고려 시대 때 원흥이 두꺼비 마을 고려 최초로 목한번 금강경을 인쇄를 했고 또 한 50년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직지를 금속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을 또 만들었고 조선초 단종 2년에 청주에서 최초로 명심보감을 또 인쇄하는 그 밖에도 많은 서책이 있고 지난해 군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쇄출판의 문화 전통의 의학이 있단 말이죠. 쓰겠다고 이제 버킷리스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문화사랑 모임에도 들어가게 되고 참여연대 문화위원회를 육성하고 또 역사 읽기 모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역사 읽기 모임에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고전 강독을 공부하면서 현장 낙사를 나갔다가 그 철당 앞에서 우리가 전국의 단간 지주를 한번 전부 섭렵해보고 한번 이걸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전국에 문화재로 지정된 단간이 한 70개 가까이 있는데 국보는 유일하게 용두사지 철당간밖에 없어요. 직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에 준하는 그런 대화소설을 좀 만들어냈는데 제 필력이 안 돼서 필력 좋은 작가와 합동으로 한번 해보겠다. 김 선생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보혁명의 역사는 4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인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게 1단계 정보혁명이고 2단계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3단계가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해서 책을 찍기 시작하고 4단계가 컴퓨터를 발명해서 인터넷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속활자 인쇄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단계를 다 수록하는 정보혁명 역사박물관을 어디다 만들어야겠어요? 흥덕사회에도 만들어야죠. 정말로 감동적인 자리였죠.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